또 다른 장점으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이나마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리사님들은 그 특허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시기도 한답니다. 살짝 귀뜸해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기로진 변리사라고 하고요.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시점은 군대 휴가를 나온 시점이었어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학교 근처로 왔었는데 학교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변리사 합격생들을 축하하는 플랜카드였어요. 그때 처음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어떤 직업일까? 어떤 직업이길래 학교에서 플랜카드까지 걸어주나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처음 해봤어요. 그 길로 나한테 적성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바로 첫 강의를 결제하였습니다. 혹시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 점이 나한테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변리사는 법학 과목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공학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두 개 다 필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성향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9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10점 정도가 감점인데 네. 뭐 단점도 있다는 뜻 같거든요. 변리사로서 이거는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다. 이런 거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장점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액티브하고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직, 예를 들어서 세무사나 의사 같으신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변리사는 직업 특성상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액티브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기업에서 투자 같은 것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확실히 액티브하고 젊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또 장점으로 하나 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주는 안정감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개업을 해서 나만의 회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동기 한 명도 변리사 자격증을 딴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의미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변리사로서 장점을 또 하나 꼽자면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어요. 공대생들이 많이 취업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도 대부분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들은 대부분 서울의 강남권에 몰려 있어요. 서울의 강남권 한복판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공대생에게 있어 정말 큰 메리트로 느껴집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이나마 먼저 알 수 있어요. 기업들은 앞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출시하기 전에 특허권을 꼭 먼저 획득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기업에서 출시할 미래 제품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리사님들은 그 특허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시기도 한답니다. 살짝 귀뜸해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질 것이에요. 단점도 있을까요? 네,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단점을 하나 꼽자면 워라밸이 좋지 않습니다. 업무가 자유로운 것에서 오는 단점인데요. 그만큼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9 to 6, 딱 그것만 하고 퇴근하시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건을 끝날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 주말에도 그 일을 갖고 집에 가거든요. 휴가여도 정말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워라밸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평생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어서 기술적인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법이 정말 자주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총 공부 기간이 3년 정도 됐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전역하자마자 1학기는 복학을 했고 2학기부터 이제 휴학을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에 있는 고시반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운이 좋게 바로 합격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시험과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연이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1차 시험을 치렀고 합격을 했고, 정말 다행히도 그의 2차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이제 처음 2차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학원에서 모의고사 시험을 봤었거든요. 이때 100점 만점에서 제가 무려 3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채점 결과를 받아들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허공을 멍하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말해보자면,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독서실 자리에서 이렇게 몰래 메론빵을 먹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먹는 소리를 누가 들었었는지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빵을 들고 독서실 밖에 나와서 찾아봤는데 먹을 곳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딱 보인 곳이 이제 화장실 변기통이었었는데, 네, 거기에 혼자 앉아서 그 빵을 마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승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빵을 먹다가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조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메론빵을 먹지 않았었는데요. 합격한 이후에 추억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여전히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도 오래되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고시 시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 시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점프를 하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고 점수도 잘 오르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들이 모여서 크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은 시간에 독서실 자리에 앉았었고요. 똑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했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고,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아까워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었는데요.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름철, 특히 시험 한 달 전에는 몸 상태가 완전히 좋지 못했어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하는 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일어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또 공부 방법으로는 저는 여러 강사님들의 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한 강사님의 한 책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권을 잡으면은 최소 한 30번 정도는 회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부 방식의 장점은 시험장에서 책이 이미지처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책의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이게 적혀 있었는지 바로 떠올라서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회사는 논현동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였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한 시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큰 법무법인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타이를 메고 회사를 다니는 수많은 직장인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커피를 마시면서 대낮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쁜 스케줄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거든요. 특히 그 회사에서 다루는 특허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2년 차밖에 안 되는 제 실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그 이후에 양재동에 있는 특허법인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실 처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제 사무소를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동일하고 문제없는 완벽한 하루라는 게 갑자기 무서웠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넘게 고민을 했고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인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는 말 그대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담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바른 길로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요. 회사 이름을 항상 떠올리면서 바른 길로 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새기기 위해서 저렇게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국가 지원 사업, 어떤 내용 증명, 심판, 소송, 지식재산권 교육, 벤처기업 인증 등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에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 자신의 사업체 이름을 지으시게 되고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거든요. 이때 이름에 대한 상표권 획득이 꼭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 판매를 하실 때마다 명칭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표권을 미리미리 받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특허권의 보유 여부가 가점 사항이 된답니다. 1점 차이로 합불이 결정되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허권 보유 여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업을 하시게 되다 보면 정말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이나 소송을 당하게 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특허 상표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이 정말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실 때 바른 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허 상표 디자인권은 스타트업이나 기업에게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단순히 검색하셔서 가장 위쪽에 배치되는 회사에 전화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만 실제 상담은 변리사가 진행을 하시고 업무는 변리사가 아니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변리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지, 본인의 의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는지 등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른길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1부터 10까지 모든 업무를 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일처리 및 보고까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서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조금 연차가 있으신 변리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리사 업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쁘시고 필요한 서류도 많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시게 되거든요. 요즘은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바른길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내어놓았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표권,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와 직접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제품을 결제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고 신속하게 출원이 완료됩니다. 요즘엔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회사 모토와도 같긴 한데요. 유익하고 가치 있는 특허를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목표와 고민으로 바른길 특허가 탄생했습니다. 변리사 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수많은 특허들을 봤었거든요. 특허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한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른길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대표님들의 장기적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을 꼭 제공드리고 싶습니다.